과거에는 당연이라는 시각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됐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경제적 환경이 좋든 나쁘든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턴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8년차 정도 됐는데 저희 부부는 아이 없이 딩크족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가 어쩌다가 딩크족으로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뭐 딩크족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저희도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려고 했어요. 둘 다 맞벌이 하면서 건실하게 직장생활 열심히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와중에 중소기업이었지만 상도 좀 받고 성과금도 조금씩 받고 진급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정도는 신혼을 보내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아이를 좀 가지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안 생겼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둘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집을 장만하게 됐어요. 결혼 2년 후에. 근데 보통 이제 집을 장만할 때 아무래도 뭐 대출을 다 끼고 살 거 아닙니까? 저희 역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그래도 대출을 받고 집을 샀단 말이죠. 이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노예의 길에 이제 접어든 건데, 이상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집을 사고 나니까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집을 사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딩크족이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왜 딩크족이 되었는지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결혼해서 집까지 살게 됐는데도 나의 행복을 좀 찾게 됐어요. 생각 없이 그냥 거의 뇌절 수준에 들어가서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이제 개미처럼 일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집을 사고 나니까 오히려 뭔가 그래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번 왔어. 이제는 나를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맨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일을 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경영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 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 어떤 컨텐츠, 내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딩크족으로 접어들게 된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경제적인 이유예요. 왜 딩크족이 됐어요? 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경제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니까 뭐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30 후반대였는데 월 300달이었습니다. 300달이. 그 정도 수준이었고, 이제 와이프랑 다 합하면은 그래도 한 600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저의 기준이고, 이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저의 수입이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했을 때 아이를 하나만 가지게 돼도 글쎄요, 아이나 우리 부모 둘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아이를 일단 갖지 않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또 갖게 됐어요. 저는 직장 생활이라는 게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300달이라고 했잖아요.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월 300만 원을 꾸준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단점이라면 그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바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연봉 인상률이 또 높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월 300달이에요. 그러면은 단점이 월 300달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직장 생활의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은 무난한 집단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냥 적당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무난하게 그렇게 그냥 대충 일하면서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욕심이 많고 관심이 많아요. 그런 상태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뭘 더 잘할 수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만 하는 걸 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고 나의 가능성의 척도를 거기서만 재고 있다는 게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어쨌든 일하고 있는 그 회사, 그 집단이 정말 내가 배울 것도 많고 존경할 만한, 그리고
인정이 되는 그런 동료나 선배들하고 내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냥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게 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많았고,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중소기업들이 저한테 그렇게 막 썩 좋은 인상을 남겼던 건 아니라서 그렇게 막 배울 게 많이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렇게 인정이 되거나 존경이 되는 어떤 선배나 동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막 내가 이기려고 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너무 이제 심리적으로 저는 좀 저를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 이런 경쟁 속에서 이 중소기업에서 또 하는 인사평가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정당한 평가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환멸을 많이 느끼게 되는 면이 있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회사의 아무개로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히 나라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를 내던졌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나의 삶을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나의 가능성을 더 재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더 없어졌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의 이유는 성장 환경이 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동아들인데, 외동아들이라고 하면은 귀하게 자랐겠네 이런 얘기부터 한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던 게, 저는 외동아들이지만 그렇게 부모님한테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고 좀 어려운 편에 속했어요. 정말 뭔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거의 잘 못 누리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저는 그런 가정들을 정말 부러워하면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를 저는 거의 못했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경험들이 저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내가 좀 아이한테 충분히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이 없을 때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해보면, 지금 결혼한 지가 8년 차가 됐고 이제 딩크족의 성향을 가지고 산 지는 6년 차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계기에 있어서는 저의 성향이 이제 직장 생활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유튜브를 포함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성향이 되게 강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벌써 어떻게 보면 6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가능한 것은 와이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항상 미안하면서도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딩크족이 늘어나고 그에 앞서서는 혼인율이 떨어지고 1인 가구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삶의 형태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당연이라는 시각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됐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경제적 환경이 좋든 나쁘든 모두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교육 수준들이 다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엄연히 달라진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결혼도 출산도 당연히가 아니라 개인의 환경과 가치관에 맞게 선택하는 시대가 됐다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지금 40이 넘어갔고, 저희 와이프도 지금 40을 이제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사실 저희 부부가 그렇다고 해서 100% 딩크족 부부로 살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그 토대를 만드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에 맞게 살아가고 받아들이는 시대니까, 보편적인 삶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